everyon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와 관련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바로 거짓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게 1탄, 2탄, 3탄까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쭉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이 했던 질문 혹은 실수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여러분이 일단 생각을 확 바꾸는 3탄이면 좋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을 확 바꾸시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미드나 영드 같은 거 보거나 혹은 영화를 보면서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시트콤 같은 것도 막 반복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잘하면 회화가 늘까? 자, 이게 오늘 여러분께 던져드리는 질문이자 포인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아니다예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에 나오는 거를 자막 없이 나는 알아듣고 싶다. 그러면 반복해서 보시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단 그 영화만. 그러니까 한 영화만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스크립트를 보고 거기에 있는 거를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없이 스크립트를 보고 이미 공부한 내용, 스크립트를 통해서 영화 대사를 이미 알고 있는 대사 내용을 그냥 음성으로만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해 봐야 그 영화밖에 못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번, 왜 안 들리는가를 아셔야 되고요. 듣고 싶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회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은 듣는 능력의 5분의 1 정도를 말하는 능력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마디도 연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인 경우에는 한마디도 못해요. 듣는 능력만 나아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영어를 곧잘 영작을 잘 하는 기자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자 신문이나 이런 데에 있는 기자분들 영어 너무 잘 쓰세요. 근데 그분들이 영어 글을 너무 잘 쓰지만 회화가 되느냐? 잘 되시는 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봤던 분 중에 몇 분은 회화가 생각보다 영어 글을 이렇게 잘 쓰는데 왜 회화는 안 되시지 이분?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 없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요. 회화를 만약에 말하고 싶다. 그러면 unless you open up your mouth, 입을 안 여시면 nothing's gonna happen to your English. Especially your conversation skills.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회화를 하고 싶으시면 듣는 거 하면 회화가 나아지겠지. No. You are deceiving yourself. You're tricking yourself.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말을 하고 싶으시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거를 연습해서 말을 하면 이런 발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회화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회화인 거예요. 자, 앞에 부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화나 혹은 각종 영어 대사로 돼 있는 바로 비디오물들 아시겠죠? 영화나 미드, 영드 아니면 시트콤 이런 거 있죠? 시트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자막 없이 볼 수 있을까를 먼저 지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회화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 끝나요. 아시겠죠? 제가 1탄을 좀 길게 해서 제 나름대로 오늘은 짧게 말씀드려야지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볼 때 왜 안 들릴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 거기에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들도 나오지만 밥 먹었어? 아유 밤 샜네? 뭐 이런 말들도 나오지만 되게 특이한 대사들도 많이 나오죠. 속어들도 많이 나오고. 왜? 짧은 시간 내에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거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반전도 써야 되고 예상치 못한 말도 써야 되고 어떤 특이한 말도 던져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일이 미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에 시트콤이나 이런 데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은 흔히 쓰이는 표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전제로 깔고요. 왜 안 들리냐 하면 1번 발음 때문에 그래요. 에이, 또 발음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발음을 하지 못하더라도 듣는 발음은 알아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함께란 뜻으로 같이라고 발음은 하지만 실제 쓰는 거는 같이라고 써놓고 같이라고 발음하죠. 뭐 꼭 굳이 그래야 돼? 할 때 굳이도 여러분 굳이가 아니고 굿, 디귿 있잖아요. 디귿. 기역, 우, 디귿 한 다음에 이잖아요. 그래서 굿이가 아니고 굳이, 굿이라고 써놓고 왜 굳이라고 읽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공부하는 외국인이 나는 맨날 굿이 이렇게 외웠는데 아니 도대체 굿이는 언제 들리나요? 들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 써있는 소리의 음가와 발음 나는 소리의 음가, 그러니까 음의 가치예요. 사운드 밸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음 규칙이 기껏해봐야 30가지도 안 돼요. 많이 쓰이는 건 10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발음 규칙은요. 팝송 노래방, 제가 이근철 TV에 올린 팝송 노래방이나 외워질 수밖에 없는 0단어 하루 10개 그거에서 발음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기 발음 규칙 다 나오니까요. 자, 됐고요. 두 번째는 왜 안 들리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에서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세요. Really sorry for your loss. 이거 그 미드나 이런 장면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보세요. Really sorry for your loss.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Sorry는 들으셨죠? Sorry는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일단 sorry, S-O-R-R-Y를 sorry 이렇게 알고 있다면 sorry라고 하는 미국식 발음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발음이 몇백만 개가 있는 게 아니고 30가지 정도의 발음 규칙 그 중에 중요한 건 10가지밖에 없더라. 그것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sorry예요. sorry. 소리가 아니고 혹은 sorry 이게 아니고 갈듯이 이거 팝송 노래방에서 보시면 돼요. sorry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I'm sorry 미안합니다잖아요. 근데 나는 미안합니다는 다 알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표현이 for your loss예요. L-O-S-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리는 알아들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실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뜻이 뭔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추측을 통해서 그 상황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나 영화를 잘 보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듣는 것들을 먼저 추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들려.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꽤 많이 들리는데 그게 연결이 되면서 내가 흐름을 따라가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영어를 잘 못하셔도 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걸 잘하는 거냐면 상황에 대한 추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상황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친구의 가족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뭘 가야 됩니까? 문상을 가야 되겠죠. 상갓집에 가서 거기 있는 분한테 한국 같으면 같이 맞절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그런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 캐스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에 반 정도를 열어놓고 예쁘게 화장을 시켜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보통 뭐라고 많이 하냐면 상심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funeral day에 그날 아침에 장례식장 갈 때, 그죠? 파묻으러 갈 때, 그죠? 그럴 때 바로 그러니까 묘지로 가는 거죠. 장례식장이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출발해서 장지에서 관을 쭉 내리잖아요. 그때 사람들 서 있으면 거기에 처음 온 사람이면은 바로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I'm really sorry for your loss. I'm really sorry for your loss예요. L-O-S-S. 그러면 loss란 단어를 몰라도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몰라도 느낌은 뭐예요?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의존해서 추정을 자꾸만 하려는 생각이 들면 생각보다 더 많이 들려요. 그리고 상갓집에 가면 이 표현밖에 안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제 그 단어가 들리고 그 표현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발음 정리를 해라가 1번이고요. 미드를 듣고 싶거나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으면, 이해하고 싶으면 발음 규칙 30가지를 정리해라. 그게 다예요. 두 번째는 자주 등장하는 그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을 알아두면 편하더라. 그래서 가장 흔하게 90% 쓰이는 표현이 sorry for your loss예요. sorry for your loss. 친한 사이에서는 sorry for your loss. 그 정말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LOSS가 상실이거든요. 당신의 상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을, 소중한 가족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실이나 상실을 loss라고 해요. LOSS. 그게 lose의 명사형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loss가 있는데 그게 정해진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밖에 안 들린다고요. 1번. 이게 이제 초중급에서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표현이 들려요, 여러분. 제가 우리말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은 영어로 뭐지? 그것도 역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걔는 중급에서 중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그런 표현들의 순서를 정해줄 가이드, 선생님은 필요한 거죠.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중상급 표현이 뭐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 표현은 I'm sorry for your loss예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갔으면 we are sorry. We are really sorry for your loss. we라고만 쓰시면 돼요. We are, I am 대신에. 두 번째는요. 중급에서 중상급 표현인데 아주 깊은 저의 위로를 받아주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please accept my deepest, 가장 깊은 condolence. 보세요. condolences. 이게 위로란 단어예요. 복수 형태로만 쓰여요. 여기서는요. condolences to you and to your family. 이게 중급에서 중상급의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길어요, 쌤? 지금 영어 회화 하자는 거에 뭐예요? 그래서 앞에 please accept도 보통 안 쓰이고 my deepest condolences.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가집에서 이 단어가 들리잖아요. deepest, 이렇게 deep이란 단어가 들리면 이 말 하겠구나 라고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이 미드나 영화에서 들리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제 말은 이 표현을 외우라가 아니고. 그래서 my deepest, 아니면 이것도 못 들었어요. deepest란 표현도 없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my condolences, my deep condolences 할 때 deep 혹은 est 붙인 가장 깊은, 가장 아주 그런 깊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위로의 말씀. 그 위로란 단어가 condolence고 condolences만 들어도 이 사람들은 나 위로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완전 고급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나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심이 제가 컸는지 정말 너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표현은 최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words can express, 말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How saddened I am. 내가 얼마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이런 얘기죠. 뭐 했을 때요? To hear of your loss. 여기도 loss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게 최고급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빈도가 떨어지고요. 앞에 나왔던 I'm sorry for your loss. 이거밖에 안 쓰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잘 쓰이는 상황에서의 표현이 무엇인지 가이드, 선생님, 쌤이 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듣기에 대한 얘기. 오늘도 시간이 훅 갔네요. 자, 듣기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미드나 영화를 자막 없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스크립트 갖다 놓고 외우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왜? 자기가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 채 그 스크립트를 외워서 이 표현을 내가 알면 영어가 나아지겠지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음식을 집에서 한 가지 만들어 보면 모든 전 세계 요리를 다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영어 표현이 얼마나 하는데 그 영어 하나 봤다고 나아지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영화는 또 안 들리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그나마라도 영화 한 편이라도 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잘 알아듣고 싶으시면 발음 규칙 정리. 두 번째는 뭐다? 그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정리. 이렇게 두 개를 엮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 회화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많이 쓰이는지, 그 다음에 발음과 단어 정리하고 싶으시면 팝송 노래방이나
외워질 수밖에 없는 영단어. 물론 현재 잘 하고 계시면 다른 프로그램 보셔도 됩니다. 꼭 제 거 안 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 한 말씀만 드리고. 근데 벌써 시간이 한 15분 정도 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이 단데요. 제가,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 회화를 런칭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의외로 단어는 꽤 아시는데 이분이 말은 연습을 잘 안 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런 표현 하나만으로도 정말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표현 중에 뭐 are you?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안합니다가 I'm sorry잖아요. I'm sorry. I'm sorry. I'm sorry. 그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가 I'm sorry 하나는 너무 쉽죠. 그런데 이게 아까 금방 나왔던 I'm sorry for your loss도 있지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너가 슬프니까 나도 같이 슬프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상황이 안 돼서 유감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너가 상황이 그렇다니 유감이야. 이 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 기본 단어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I'm sorry 다음에 허탈할 정도로 쉬워요. 절 보세요. I'm sorry for your, 보세요. loss는 아까 상심이 크시겠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I'm sorry for you까지만 쓰면 돼요. Your loss가 아니고 I'm sorry for you. I'm really sorry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미안해란 뜻은 내가 뭘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나도 유감이야란 뜻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상황이 안 됐구나. 저런 어떡하니. I'm sorry for you. 이게 응용이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너 일이 잘 됐어. 시험 통과했어. 와, 네가 너무 잘 됐다니 나도 정말 너무 기분 좋다. 네가 잘 됐다니 나 기분 좋다.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I'm happy for you예요. 그러니까 I'm sorry for you 대신에 happy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I'm happy for you. I'm happy for you. 그러면 네가 잘 됐다니 나도 기분 좋아. 그래서 이렇게 I'm sorry, I'm happy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것이 맨 처음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 회화의 1편에 시작됩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연습을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어떻게 고급 회화 표현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거 다 거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어떤 회화 패턴이건 그러니까 그게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연습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걸러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검증을 나름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우연히 꽤 많이 팔린 책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패턴을 제가 이제 서점 가가지고 한번 한 10분 정도 걸쳐서 이렇게 봤는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뭐뭐 할 수 있습니까? Can you? Can you? 그 다음에 뭐뭐 해주세요. Please? Please 다음에 동사 쓰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너 만들 수 있어? Can you make? 이거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make를 그러니까 can you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뭐 can you read? 읽을 수 있어? 뭐 can you?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can you make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말에서는 만들 수 있어? 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형태로는 우리말에서 쓰이지만 영어 자체에서는 can you make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can you make?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당신 즐기나요? 라는 식으로 do you enjoy?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뜨아했어요. 이렇게 많이 팔린 책에 이거 검증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책을 이렇게 하는가. 약간 물론 연습을 시켜주려는 그분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쓰이지 않는 문장을 연습시키는 거는 그거는 선생님으로서 좀 걸으셔야 될, 그러니까 걸러서 연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걸러진, 이왕 연습할 건데 틀린 문장을 연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면은요.
enjoy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Are you enjoying yourself? 오늘 뭐 즐거운 시간 지금 보내고 계세요? 뭐 이럴 때는 enjoy yourself 쓰든지 아니면은 did you enjoy it? 하면서 뒤에 enjoy 그 다음에 it. did you enjoy it? 그쵸? did you enjoy it?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are you enjoying it? 이렇게 하든지요. 예. 그게 쓰셔야 돼요. 뒤에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n you make 다음에도 can you make tea? tea 만들 수 있어? 아니면은 뭐 can you make 파스타 만들 수 있어? 아니면 can you make it?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있지 can you make만 있는 문장은 100% 틀린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걸 제가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이제 여러분은 반복해서 따라하시고 제가 이끄는 대로 오시면 될 거니까 뭐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살짝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그 많이 팔린 책을 보고 뭐 말이 튀었다, 입이 튀었다라고 뭐 하시면은 뭐 그도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예, 검증은 하고 예, 책을 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벌써 제가 보니까 한 20분 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이거 이외에도요, 여러분이 왜 미드를 못 알아듣는가 그 표현 때문에.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들을 테니까 숙제를 한번 들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떤 뜻일까요? 보세요. Don't take it out on me. Don't 하지 마. take 잡아서 it 그것을 out 꺼내. 그러니까 그걸 꺼내지 마. Don't take it out. Don't take it out on me. 자, 그러면 on도 알고 me도 알고 take도 알고 out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모르세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자, 세 번째 여러분 거짓말 시리즈 3탄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이야기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바뀌면 그 자체가 영어 회화를 잘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도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걸 계속 하시면 될 테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 회화 차곡차곡 봐 오시면 되겠고요. 단어 아시겠죠? 그래서 외워질 수밖에 없는 영단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see you next time. Thanks a lot. Have a great and wonderful day.